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하루 한 명씩 부정기적으로 방송될 예정이고요. 방송 순서는 여야 관계없이 무순입니다. 출연 일정이 먼저 잡히는 분부터 먼저 방송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저희 제작진은 어떠한 주관적 판단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유재중 전 부산수영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제 내년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계셔서 모셨습니다. 네. 결심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시의원 또 수영구청장과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면서 부산 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부산을 쳐다보면 정말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 어떤 구정 경험과 또 중앙 정치의 어떤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 경제를 좀 살리는데 부산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행정도 해보시고 정치도 해보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현재 부산이 참 어렵습니다. 네. 이 진단이 사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장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산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부산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정말 부산은 그야말로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문명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신발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조선 수산 산업들이 태정한 가운데 새로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정치를 못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감으로 인해서 제2도시의 기능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부터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부산에 다시 영광을 되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젊은이 일자리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참 부산의 어려움에 봉착돼 있죠. 그 대목에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면은요. 네. 이제 경제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가장 핵심이 일자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를 포함해서 이 경제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근데 한번 되돌아보면요. 저런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새로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빨리 정해 나갔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산에 이렇게 수영만 센터 이런 공간도 대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만 다 지었습니다.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식견들이 참 문제였죠. 그 지도적 문제인데 그래서 기존 산업에 최첨단 ICT를 융합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끌어내가지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줘야만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부산이 안고 있는 이 특징을 깊이 살려야 됩니다. 지정학적 여러 가지 일본과의 어떤 교류도 가져와야 되고 부일경이 합치하는 경제, 교육, 문화의 도시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일경과 동양길을 아우르는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 정책을 펼칠 경우에는 부산이 수도권과 대칭되면서 대한민국의 제2도시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 많고요. 네. 부산시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공 후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익을 떠나서. 그러려면 어떤 경륜과 행정 경험과 또 검증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을 발전시키려는 그 열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부산시장 관련해서 초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수에 따라서 정치 역량의 차이가 따로 없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다선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질책도 포함된 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들던데요. 이제 유 의원님께서는 3선 하셨으니까 네, 그때 그 말 들으실 때 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신 내용도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이라는 정치인으로서는
뭐 초선이든 재선이 관계 없는데 책임에.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이 우리 400만 부산시를 이끌어갈 것 때는 그 경륜과 식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을 했을 때 40대 초반에 구청장을 했을 때 행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지혜, 식견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초선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 정치인이 선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초선이라도 많은 행정 경험과 뭐 어떤 경륜을 쌓았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신공항이 굉장히 고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울경 신공항 문제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부산이 먼 미래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안전성과 24시간 이착륙이 필요한 허브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덕 간문공항이 당초 꼭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인천 영종도 하나의 어떤 국제공항으로 가지고는 이 경제 10위권 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산이라는 것은 부울경과 동양권 뭐 전남 또 일본과 같은 어떤 한묶음으로 갔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 이남에 네. 허브공항이 필요하다. 취지는 그렇게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지금 필요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만 쳐다봐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뭐 부산에 여러 가지 대구 경북도 벌써 떨어져 갖고 공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아주 적으로 부산이 부울경 합치해서 간문공항을 만드는 대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중앙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누딜 편들을 하든지 민자 유치를 하든지 예자 유치를 하든지 해서 가감하게 당장에 어떤 우리가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부산의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10년, 20년 후에 봤을 때는 그런 간문공항에 들어서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